뿌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룬입니다. 썸네일이 좀 자극적이었나요? 하지만 제가 오늘 내용을 다룰 주제가 이 썸네일 제목과 똑같아요. 나라별로 문화나 예의, 지켜줘야 될 법규가 다 다르겠지만 특히 유럽에서 어떤 점이 좀 다른지, 어떤 점을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지 크게 5가지를 꼽아서 오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여행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처음 방문하는 국가에 출장을 가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흔히들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특히 식당이나 카페에 갔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아서 테이블에 착석을 하잖아요. 대부분은 자리 안내를 해주는 곳도 있지만 우리가 비어있는 곳에 원하는 곳에 앉죠. 하지만 이 유럽 국가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우선 출입문에 딱 들어가고 나면 자리를 안내해주는 직원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 직원분한테 몇 명이 앉을 몇 개의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자리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럴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기다리셔야 되고,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서 본인이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시면 조금 무례하다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리에 착석하셔가지고 주문을 하실 때,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을 하실 때 웨이터가 알아서 옵니다. 주문을 받는 사람이 알아서 옵니다. 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국은 오지 않게 되면 저기요 하고 손을 들고 막 큰 소리로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선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나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 너무 안 온다 싶으시면 손을 들고 눈을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해주시면 옵니다. 중간에 식사를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포크나 나이프를 떨어뜨렸거나 아니면 더 주문해야 될 게 있거나 필요한 게 있으실 경우에는 손을 살짝 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라이빗한, 그러니까 개인적인 숙소가 아닌 이상, 단독으로 쓰는 숙소가 아닌 이상, 예를 들어 호텔, 특히 호텔 같은 경우 옆방도 있고 아랫방도 있고 윗방도 있고 복도도 있죠. 그런 공간에서 커피포트가 있다고 해가지고 컵라면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제 주관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주변 반응은 다 그래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냄새가 우선 너무 심하잖아요. 저희는 즐겨 먹는 음식이고 냄새도 우리는 좋지만 컵라면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맡기에는 맵고 또 심한 경우 재채기까지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호텔에서 커피포트는 준비되어 있는 차나 커피를 마시라고 준비해둔 것이지 컵라면을 먹으라고 배치해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좁은 공간에서 컵라면과 같은 이렇게 냄새가 심한 음식을 드시는 것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바로 택시나 타인의 차량에 승하차할 때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경험한 바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택시를 주로 탈 때에는 각자 방향에 맞게 문을 열어서 승차를 하고 하차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비가 보슬보슬하게 내렸던 날이었어요. 우산도 없고 택시는 불러가지고 이제 허겁지겁 타는 경우였는데 제가 오른쪽에서 문을 열고 이제 택시를 승차를 하면 오른쪽에서 문을 열었으니까 오른쪽에 그냥 앉으면 나머지 한 사람이 이렇게 차 뒤편으로 돌아서 왼쪽에 앉겠죠. 근데 제가 오른쪽에서 문을 열고 이쪽에 앉을 걸 친구 한 명 남아있다는 거를 감안하고 오른쪽 문을 열고 왼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그 가운데 이렇게 볼록 나온 부분을 뭐라고 하죠? 그거를 그냥 밟고 왼쪽으로 간 거죠. 그러지 않아도 됐는데, 그래서 택시기사님께서 조금 화를 내셨던 적이 있었어요. 왼쪽에 탈 거면 왼쪽으로 돌아가서 왼쪽 문을 열고 타지 오른쪽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탔으니까 그게 조금 보기 안 좋아 보였나 봐요. 나중에 친구한테 들었는데 싫어한다고 하네요. 그 발판을 밟는 거를 굉장히 좀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좀 주의해서 탑승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안 그러는데 그렇게 불편한 행동을 본인도 안 하려고 하죠. 근데 그때 정신이 없었나 봐요.
네,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택시를 탑승하시게 된다면 각 방향에서 탑승하고 하차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큰 소리로 말하지 않기, 떠들지 않기입니다. 그러니까 묵자지껄한 그런 장소여도 본인의 목소리가 큰 거를 모를 경우가 있어요. 큰 소리로 얘기를 하면 우선 주목받기가 쉽고 그리고 상대방의 대화가 원활히 안 되기 때문에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거는 뭐 문화 차이가 아니죠. 누구나 싫어하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본인의 목소리가 클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인지하시고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누구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기분이 나쁘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가리키면서 친구랑 대화를 할 때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리키고자 하는 그 대상 주위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뭐 예를 들어 저 성, 뭐 나무, 꽃을 가리키는 건지 자기를 가리키는 건지 그 먼 시야에서는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좀 다른 사람들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 좋겠다 했었어요. 어때요? 너무 당연한 것들을 말씀드렸나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아직은 또 해외를 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와 유럽의 큰 차이를 못 느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5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려 봤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더 보고 싶으신 영상이나 아니면 듣고 싶으신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로맨토 응원해주시고 항상 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 들고 오겠습니다. 나라비데레 안녕.